교재 184쪽 수동태가 불가능한 동사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수동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자동사는 일반적으로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자동사라고 무조건 안 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자동사 뒤에 전치사를 데리고 와서 수동태를 만드는 경우, 그런데 또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정리해드린 목록 보고 잘 외우시면 돼요. 자, 자동사는 기본적으로 수동태 표현이 불가능한데 왜 그렇습니까? 무엇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주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어떤 행위를 당한다 이런 의미일 때는 전치사랑 같이 짝꿍을 이루어서 BPP 전치사까지 한 덩어리로 수동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타동사는 원래 대부분 뭐가 가능하다? 수동태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상태를 표현한다면 당한다, 된다 라는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다. 여기까지가 개념이고요. 교재 아래 보시면 파란색 네모칸에 1형식 동사, 2형식 동사 있습니다. 자, 그러면 1형식 동사니까 이 단어가 그런 뜻일 때는 수동으로 쓰지 않는다. 자, 체크 몇 가지 하고 갈게요. come, go, arrive. 절대로 수동태 쓰지 않습니다. 얘가 다른 수거로 바뀐다 하더라도 수동태 BPP 형태면 무조건 틀렸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나타나다, 사라지다, 주어가 나타나다, 사라지다 이것도 주어의 등장, 주어의 사라짐을 뜻한다면 역시나 수동태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별표, 3번, 4번 다 별표, 주어가 발생하다 이것도 왠지 일어난 것 같은 그죠? 수동태의 의미인 것 같지만 수동태로 사용하지 않는다. happen, occur, take place 에다가 result까지 아시겠죠? 요거 3번과 4번은 꼭 외워주시고 다섯 번째 있는 거는 뭐냐면 1형식일 때 의미가 달라지는 거라서 matter, 주어가 중요하다 work, 주어가 작동하다 그 다음에 일하다도 마찬가지죠. grow라는 단어는 물론 2형식, 3형식 등등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주어가 성장하다 라면 수동으로 바꾸지 않는 거예요. 여섯 번째, lie, ride, sit, speak, talk. 자, 이거는 모양에 따라서 자동사인가 타동사인가 구별하는 거죠. lie랑 무엇을 구별하자? lay랑 구별해야 되고요. rise랑 뭘 구별해야겠어요? raise. 그리고 sit하고 sit. speak, talk은 뭐랑? tell이랑 구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7번, consist 하고 belong입니다. consist of, belong to 이렇게 전치사 짝꿍도 외워주시고 근데 얘들은 뒤에 전치사가 아무리 있어도 상태를 표현하는 거니까 수동태로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7번도 별표 이렇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2형식 동사들이 쭉 적혀 있죠. 2형식으로만 쓰여요. 그래서 상태를 표현한다. 그러면 절대로 수동태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얘가 동작을 표현하는 경우, 뭐 스프의 맛을 보다, 작별 인사를 하다 이런 식으로 뜻이 바뀐다면 타동사로서 의미가 바뀔 수도 있지만 이 형식이라면 수동태로 쓰지 않는다라는 점에 주의하시고 첫 번째 거에서 비동사, 그 다음 become, 그죠? 비동사 become 챙겨주신 다음에 두 번째 줄 내려와서 look, 이제 look 절대로 수동태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랫줄 3번에 내려와서 seem 하고 appear 이렇게 밑줄 그으시고 이거는 수동태로 바꾸면 무조건 틀렸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동사들이에요. 교재 185쪽 보겠습니다. 여기는 1번부터 8번까지 문장을 쭉 적어드렸는데요. 동사 부분만 볼게요. 첫 번째 문장 is belonged belong은 무조건 BPP로 쓰면 틀렸다. 두 번째, is lain. 자, lain은 어디에 등장하나요? lie, lay, lain. 이렇게 등장하는 거니까 얘가 뜻을 떠나서 무슨 동사? 자동사. 그러니까 BPP로 만들면 무조건 틀렸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is tasted. 자, 여기에서 무엇을 맛보는 상태, 그러니까
간을 본다거나, 그죠? 맛을 보는 상태라서 테이스트 뒤에다가 먹는 음식, 이런 식의 사명식의 수동태라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지만, 내용을 보니까 This coffee is tasted good 이라고 해서 커피 맛이 좋네 라고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good 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taste는 맛이 나는 상태를 뜻하는 몇 형식? 2형식 동사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번 같은 문장은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커피가 맛보아지는 것이 아니라 커피 맛이 좋네 라고 커피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니까 This coffee tastes good 이렇게 능동으로 써야만 바른 문장이 되겠습니다. 4번 It seemed. 자, it seemed는 무조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seems 라고 바꿔줘야 되겠죠. 능동으로만 표현하는 거 seem 이란 동사입니다. 5번째, was disappeared. 사라졌다 하니까 누가 그 사람을 치워버렸나? 이렇게 우리말은 왠지 가능할 것 같으나 나타나다, 사라지다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동 표현 불가. 6번째, are arisen.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arise, arose, arisen. rise, rose, risen을 생각하시면서 이거는 무슨 동사? 자동사. 그래서 BPP의 모양은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7번 was happened. was happened. 자, happen, occur, take place. 수동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틀린 문장. 8번 is consisted of. consisted of가 과거 시제라면 맞을 수도 있어요. consist of가 과거면 괜찮은데 앞에 뭐가 있어요?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수동태라서 틀렸다. consist 이렇게 능동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비동사 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185페이지에 있는 거 상태를 표현하는 동사들은 수동으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타동사더라도 소유나 존재 등 무의지적 상태를 표현하는 경우 우리말 너무 어려운데요. 자, 말씀드렸어요, 전에. resemble, 닮은 상태. 그렇지만 편입 공부하신 분들은 점점 더 닮아간다 이렇게 변화를, 동작을 표현한다면 수동태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거기까지 공부하지 않는다 그랬죠? 닮은 상태를 표현할 때는 수동태로 쓰지 않는다. resemble 첫 번째. 두 번째는 부족하다, 결여되어 있다, 결핍되었다 라고 할 때 사용하는 lack 이라는 동사도 역시나 부족한 상태를 표현하니까 수동태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 다음 조금 어려운 표현, 어울리다 라고 할 때 become, 우리 become은 이형식 동사로 무엇이 되다 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어울리다, suit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는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의미로도 쓰인다는 거는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have가 먹다, 시간을 보내다 라면 얼마든지 수동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 즉 가지고 있는 상태를 표현할 때는 수동으로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되셨죠? 그 다음 네 번째 보겠습니다. 수동 의미 타동사. 자, 요 네 번째가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요. 7급을 준비하신다거나 아니면 아주 가끔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 어쩌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나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주어를 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동사라고 알고 있는 동사가 쓰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단어들은 표에 있는 게 거의 항상 이 수준에서만 나오니까 read, sell, write, photograph, clean 정도만 아셔도 괜찮아요. 충분해요. 자, 그럼 요 뒤에 어떻게? 라고 상태를 표현하는 게 옵니다. 상태를 표현한다는 것은 물론 부사를 쓸 수도 있지만 뭐도 가능하나요? 상태, 형용사. 뭐뭐한 상태야 라고 형용사를 쓸 수도 있고요. 명사를 써서 명사한 상태야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법 교재들 보면은 부사를 쓴다 또는 주로 부사를 쓴다 이런
이런 표현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어떻게 라고 정리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보통은 시험 문제에 우리 부사 well 정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어는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러면 read라면 무엇을 읽다인데 이런 속성, 이렇게 읽히는 성질이 있다라는 의미라면 네, 무슨 동사를 쓴다? 자동사처럼 쓰는 거예요. 그 다음 sell, 원래는 팔다죠. 사형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well을 쓰면 잘 팔리는 성질이 있다. 그리고 팔린 개수를 쓴다면 이만큼 팔린 성질이 있다. 이렇게 주어의 성질을 표현할 때는 타동사라 하더라도 이거 타동사가 아니라 뭐로 바뀌었다? 자동사로 바뀌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예문 볼까요? 첫 번째, This book is sold well. This book is sold well. 자, 여기 괜찮아 보입니다. 책은 팔리는 거니까. 그쵸? 그런데 사실 책이 팔려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뒤에 well을 붙여서 어떻게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책이 어떤 속성이 있으니까 잘 팔리는 속성이 있다라서 This book sells well, sells well 이렇게 능동으로 써야만 맞는 문장이에요. 만약에 이게 어렵다면 여기 있는 단어들만 그렇게 쓰일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This surface cleans easily. This surface, 이 표면은 cleans, 닦다? 표면이 닦다? 이상한데요? 자, 그런데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easily, 쉽게 라고 붙어 있죠? 그러면 쉽게 닦이는 성질이 있다, 잘 닦이는 성질이 있다 라면 바른 문장인 겁니다. 세 번째, she photographs well. 그녀가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무엇을 이렇게 할 텐데요. well. 그래서 사진빨 잘 받아. 잘 찍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난이도가 높은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he thermometer was read 5 degrees below zero. 자, 여기에서 온도계를 사람이 읽는다 이런 의미였으면 온도계는 읽힌다 라고 수동태로 써도 사실은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니까 5 degrees below zero 라고 해서 0 밑으로 5도, 즉 영하 5도. 이거는 영하 5도는요 온도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BPP인 수동으로 쓰지 않고 능동으로 써야 되는 표현이에요. was read 라고 된 표현을 어떻게? 그냥 과거 시제이지만 능동인 read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어렵다면 이 부분은 조금 포기를 해도 괜찮긴 합니다. 그런데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문장 볼게요. 187쪽에 3번 먼저 볼게요. 3번. This sentence may be read several ways. 자, 요거는 바른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this sentence, 이 문장은 may, 아마 be read, 읽힐 수도 있어. several ways, 여러 가지 방식으로 라는 표현인데요. several ways는 지금 부사로 쓰인 거예요. 자, 근데 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장은 읽힐지도 모른다 라고 했을 때 누가 읽어요? 사람들이 문장을 읽는 거죠. 그래서 문장은 읽히는 거니까 BPP의 모양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온도계 보십시오. 온도계는 읽히는 게 아니라 온도계가 지금 영하 5도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도계가 가진 속성을 표현하기 때문에 능동으로 써야만 바른 문장이에요. 자, 조금 어려운 것까지 해서 이제 187페이지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다양한 형태의 수동태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재 188쪽 다양한 수동태. 여러분, 다양한 수동태의 모양은 문장의 동사 자리가 아니더라도 사용되는 수동태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문장의 동사일 수도 있지만 동사가 아닌 경우에도 쓰인다이니까 여기는 지금은 너무 골치 아프게 보지 마시고 나중에 회독할 때 자세히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회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볍게 몇 가지만 짚어드리고 갈게요. 첫 번째, 명령문의 수동태입니다.
명령문의 수동태는 우리 let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해 라고 할 때 do it 했습니다. 그런데 예의 바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let it be done 이라고 한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사물을 목적어로 썼을 때 동사는 능동이에요. 동사는 let으로 능동을 썼지만 목적격 보어 자리에도 뭐가 쓰일 수 있다? 수동. 그런데 다른 사역동사라면 또는 지각동사, 인지동사라면 뭘 쓴다? PP. 그러나 얘는 뭘 쓰겠다? BPP를 사용한다. 따라서 let it be done에서 be done의 모양도 수동태의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능동일 때는 don't forget it. 그거 잊어버리지 마, 까먹지 마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을 let it not be forgotten 이라고 합니다. 자, 목적어 자리의 사물, 그것으로 하여금 어떤 상태가 되게 만들지 말래요? 잊혀지는 상태가 되게 만들지 마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잊혀지는 거니까 수동이라서 be forgotten, be pp인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뭘 알아야 되냐면 요거 준동사라고 표현하는 거죠. 준동사 앞에다가 not을 넣어준다. 그러면 요거 하지 않게, 요거 하지 않도록 그 정도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let this issue be discussed more thoroughly 에서 this issue, 목적어 자리에 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논의되는 거죠. 그래서 타동사인 discuss를 가지고 be, pp, be discussed 이렇게 바꿔주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의문문의 수동태인데요. 의문문의 수동태는 여러분 원래는 타동사였던 것을 뭐로 바꾼다? BPP, BPP로 바꾸어서 비동사를 앞으로 쭉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조동사가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조동사를 앞으로 쭉 빼주시는 거고요. 의문사가 있다면 조동사나 아니면 비동사를 앞으로 뺐는데 그것보다 하나 앞에다가 의문사를 넣어주시면 된다. 지금은 그 정도로만 보겠습니다. 세 번째, 완료수동, 진행수동. 여기는 좀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자, 화면 볼게요. 완료수동과 진행수동에서 우리 완료, have, p에다가 수동, p를 더해버립니다. 그러면 have been pp, have been pp, 완료, 수동 이렇게 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료에다가 즉 과거부터 지금까지 구간을 만들어 주면서 되어왔다 라는 의미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고 진행수동, 진행이니까 be, ing의 수동 pp를 더하면 빈 pp 괜찮으세요? 빈 pp 그래서 능동과 수동을 정확하게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189쪽에 문장 보겠습니다. The building has been recently completed. 자, has been recently completed.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recently의 밑줄 그어 보시겠어요? 최근에. 자, recently가 있으니까 뭘 사용하겠다? 완료 시제. 되셨어요? 완료 시제에다가 문장 주어가 건물입니다. 건물은 완성하는 게 아니라 완성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완성시키는 거죠. 사람들이 완성하다 건물을 이렇게 할 거니까 건물 입장에서는 완성되는 거라서 완료 수동을 사용해야 돼요. has been completed. 완료 수동이라는 거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has Nessie been seen by anyone? Has Nessie been seen by anyone? 해서 이상하게 생겼네. 자, has 하고 been이니까 비동사를 가지고 완료, 과거부터 지금까지 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see가 보다죠. 그런데 Nessie는 목격되는 거라서 어떻게? 수동태. 그래서 여기도 완료 수동을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 water is being polluted. pollute이 오염시키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오염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서 진행, 수동,
물은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물은 오염되는 거죠. 자, 지금 화면에 보면 복잡한 형태의 동사 모양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능동과 수동,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하고 파악해 볼게요. 첫 번째, have pp, 현재 완료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구간이고요. 얘는 능동이 되겠습니다. 능동. 두 번째, have been pp에서 현재 완료이면서 be pp니까 수동. 되셨죠? 세 번째는 진행이죠. 진행인데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이면서 수동일 때는 이렇게 수동, BPP가 들어가 있어야 바로 진행 수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have been ing, 계속해서 하고 있다, 내내 해왔다 라는 의미죠. 완료, 진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완료, 진행. 자, 그럼 이거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바로 능동입니다. 능동. 그리고 극강, 가장 마지막 형태, have been ing에다가 pp까지 들어간 여섯 번째 형태가 바로 수동이 되겠죠. 그래서 동사가 이렇게 길어졌을 때 능동, 수동 따지는 순서, 완, 진, 수, 이 순서로 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제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조동사의 수동태입니다. 우리 조동사 아직 안 배웠지만 조동사는 뒤에 동사 원형을 데리고 온다. 조원형 이렇게 봐주시고요. 만약에 된다 이러면 이 동사 원형 자리에 뭘 쓰면 된다? PP를 쓰면 된다. 요 정도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볼까요? This will not be forgotten. will 이라는 미래 시제 조동사가 쓰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있는 게 아니라 잊혀지는 거니까 수동이라서 be, pp, be forgotten 이렇게 사용한 거죠. 두 번째, this car has to be bought. has to가 준조동사,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제 앞으로 배울 거예요. 이런 거는 여기에서 buy, 사다, 구매하다 라는 동사를 가지고 차는 판매되는 거, 팔리는 거기 때문에 be bought, be pp의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he's going to be invited. he's going to be invited. 세 번째 별표 칠까요? 이제 이런 형태들 보실 텐데요. invite가 초대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초대하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한 거 생기죠? 누구를 초대해? 이렇게. 그래서 invite은 타동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invite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목적어 없습니다. 자, 그럼 뜯어볼까요? He is going to, be going to니까 사실 미래를 의미하는 거죠. 미래에다가 to 부정사 자리에 to be pp, to be pp 여기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to 부정사의 수동. 그래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된다라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초대될 것이다. 이렇게 to be pp, 수동의 to 부정사도 판단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섯 번째, 준동사의 수동태라고 되어 있는데요. 준동사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표에 있는 것들 지금은 눈으로 확인만 해주시고 우리 지금까지 뭐 to 부정사나 아니면 ing 형태가 수동이 된다거나 아니면 시제가 바뀔 때 모양들 한두 번씩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깊게 들어가면 골치 아프니까 요거는 준동사 할 때 공부하도록 하고 지금은 페이지 넘겨서 190쪽 보겠습니다. 자, 능동의 모양으로 수동의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인데 요게 뒤에 또 나올 겁니다. 뒤에 또 나올 거지만 지금 잘 들어두세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는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worth. worth는 형용사로 가치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가치 있는 그러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데? 라고 내용이 궁금해질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거 형용사는 형용사인데 전치사로 보면 안 될까? 이러는 학자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worth란 단어는 뒤에 명사를 데리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는 학자도 있다? 전치사라고 부르는 학자도 있다. 그러면 명사의
가치가 있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00의 가치가 있다. 그럼 여기다가 $100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자 보세요. 책을 읽을 가치가 있다. 이런 내용을 말을 하고 싶다라면 가치 있는 해놓고 여기다가 읽을 이거를 갖다 붙일 거예요. 그런데 능동과 수동을 따져보면 책은 읽는다. 우리 한국어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영어에서 책은 읽히는 거죠. 읽혀지는 거니까 왠지 수동을 쓰고 싶은 충동이 듭니다만은 이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능동과 수동을 구별하지 않고요. 그냥 명사를 사용한다는 느낌으로 뭘 쓰냐면 동명사. 그래서 명사 또는 동명사를 뒤에 데리고 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오답이 무엇인가? 자, 쓰면 안 되는 거. 틀린 거. 첫 번째, to 부정사. to 뒤에 동사 원형 쓰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두 번째, to 부정사에다가 수동, to be, pp. 수동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동명사 중에서도 수동의 동명사라는 게 있거든요. being, pp가 있는데 이런 형태들 전부 다 사용하면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이 모양은 준동사 할 때 또 배울 거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는 worth란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 명사 또는 능동의 동명사, 능동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냥 ing 형태를 데리고 온다.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사물, 주어, need to be pp. 주어 자리에 사물을 사용하는 경우 영어 문장에서는 흔히 쓰인다라고 우리 수동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동사를 need를 사용할 텐데 need가 필요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need 뒤에 바로 목적어를 써도 되지만 뭐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는 뒤에 짝꿍이 to 부정사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아까 worth라는 가치 있는 이란 형용사는 뒤에 ing 또는 명사만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사물은 할 필요가 있다가 아니라 사물은 뭐뭐 될 필요가 있다. 뭐 고쳐질 필요가 있다. 수리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뭐뭐 될 필요가 있다라고 수동의 의미를 표현해야 위해서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능동을 쓰지 않고요. to be, pp를 써서 사물은 투부정사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사물은 투부정사 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자, 주어가 사물이어야 돼요. 다른 거면 안 돼요. to be, pp 자리에다가 뭘 사용하냐면 동명사를 쓸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럼 수동의 동명사 being, pp? 아니요. 능동의 동명사 그냥 ing를 사용합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네. 동명사라는 거는 투부정사보다 명사의 성격이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명사, 즉 사물은 그게 필요해 라고 해서 명사가 필요해 그 정도의 의미라고 지금은 넘겨주세요. 뒤에 가서 투부정사, 동명사 부분 공부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예문 통해서 그런 거야? 이 정도로만 보고 갈게요. 190쪽 가운데 있는 첫 번째 예문 Coral leaves are worth saving. Coral leaves, 산호초들은 are worth, 가치 있어 라고 표현을 했죠. 무슨 가치? 자, 산호초는 보존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동을 갖다가 붙일 것 같은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요. 보존이라는 동명사로 saving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수동태 표현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두 번째, Mount Hala is worth visiting. Mount Hala, 한라산은 is worth, 가치가 있어. 무슨 가치? 자, 산은 방문되는 거죠. 사람이 방문하는 거. 그렇지만 worth 뒤에다가 수동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visiting 이라는 능동의 동명사를 사용하는 게 맞아요. 무슨 자리니까? 명사를 사용할 자리니까. 그 정도의 의미가 되겠고요. 191쪽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My car needs to be washed 에서 밑줄 그어볼까요? To be washed에 밑줄 긋겠습니다. To be washed에 밑줄 긋고 그 자리에다가 자, 내 차는 닦일 필요가 있다.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새 차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차라는 의미로 그 밑에 보면 washing, my car needs washing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수동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사물 주어인 경우에 한해서는 washing 사용하는 거 바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수동태 우리 같이 공부해 보았는데요. 마지막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수동태는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 공부할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단원별 확인학습 그리고 기출문제들 함께 풀면서 실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능동과 수동을 구별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